네, 정말 북한의 4차 핵실험 우리에게 주는 충격, 세계가 모두 충격 속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다시 시작합니다. 국민들은 적절하다고 생각하면서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국제사회에 미치는 파장 그리고 우리의 대응 전략 어디까지인가 짚어보겠습니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입니다. 홍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의 4차 핵실험 소탄 실험이라 그들은 말하고 있는데 미국의 MBC 방송에서는 미국은 2주 전에 감지했다 이런 뉴스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왜 몰랐을까요? 네, 미국은 여러 가지 그 정찰 수단을 갖고 있습니다. 무인기도 보낼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여러 가지 그 항공에서 인공위성도 다양한 종류로 갖고 있고, 그래서 아마도 무인기나 인공위성 등을 통해서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해서 살펴보고 또 공중에서 이를테면 그 원소 입자 같은 걸 포집해서 네. 북한의 동태가 아무래도 이상하다 그래서 일본에서 발진하는 여러 가지 그 정찰기를 통해서 네. 아마도 알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추정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주한미군 사령관 몰랐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과연 미국 정부가 알고 있는데 주한미군 사령관에게도 안 알려줬을까? 네.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확실하게 미국이 알고 있었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런 정황까지는 파악하고 있지만 미국도 이 시점까지는 파악하지 못했다. 네. 핵 실험을 할 수 있다라고 정황은 파악했지만 그 6일날 하는 그것까지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한민국 국방장관이 사실 몰랐다는 걸 어제 국회에서 자인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한미 간의 약간의 균열, 그 중국의 전승절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것 등 여러 가지 때 약간의 갈등이 있었던 걸 부인할 수가 없는데 그러한 후유증이 작용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 한미 관계 자체를 의심하는 거는 네. 우리가 아직 좀 섣부르지 않을까. 네, 네. 그러나 이제 일단 추정해 보건대 네. 한미 간에 아무리 관계가 좋아도 자기의 국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네. 일단 자신들이 정보 판단을 해보고 우리하고 공유하는 네. 걸 생각하지. 그 정보를 얻은 즉시 우리에게 그냥 바로 네, 공유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황은 있으나 확정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북한이 그동안 핵에 관해서는 다종화, 경량화, 소형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가 사실 지난번 2013년에 핵실험을 하기 전에 네. 이번에 3차 핵실험하면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가 가능하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벌써 3년 전에 얘기했기 때문에 네. 요번에 4차까지 했다고 하면 요번에 우리들이 이제 많은 그 수소폭탄이냐 아니냐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지만 네. 그거 자체보다도 핵실험은 반드시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4차 핵실험 한 것만 가지고도 소형화는 충분히 가능하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수소폭탄이라고 하면 이제 다종화가 가능하다고 이제 봐야 네. 되는 거고요. 네. 따라서 북한의 핵 위협이 이제는 실제로 이제 느껴진다. 네, 네. 아직까지는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아직 핵 물질은 갖고 있지만 무기화까지 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은 네네. 이제는 무기까지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국가 전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네. 북한 자신이 발표하기도요. 네. 시험용 수소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외부에서 한 게 아니라 굴 속에서 했기 때문에 굴 속의 장치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밖에서 그냥 파악하는 것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독단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건 좀 위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그 세 번에 걸친 핵실험 동안에 사전에 무슨 미사일을 쏜다든가 뭔가를 하고 그다음에 핵실험을 했는데 이번에는 아무것도 안 했냐. SLBM 사출 시험을 했다는 미국의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북한의 목적은 한 군데로 가고 있는 건데요. 네. 어떻게든 그 핵의 실전 능력을 갖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미국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북한은 미국이 언제라도 뭐 저 이라크나 네네. 유고슬라비아나 가다피 리비아에 했던 리비아에, 것처럼 네. 자기들한테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미국을 상대하려면 결국 핵 억지력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핵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핵 폭발 능력. 네. 지금 핵 실험하는 건 폭발 능력이고요. 그리고 그거를 자기가 원하는 곳에 떨어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려면은 미사일과 네. 그다음에 그 전폭기 네. 그리고 잠수함 발사 미사일 이 세 가지를 갖추면 거의 완벽한 건데 네. 북한은 항공기는 열악하기 때문에 네. 미사일을 잔뜩 이미 개발해 놨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최고의 그 운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잠수함까지 개발하고 있는데 네. 이 지난 12월에 3차 그 잠수함 미사일 그 사출 시험까지 네. 어느 정도 성공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네. 아마 2년 내지 길어야 5년, 네. 5년 내에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곳으로부터도 미사일이 날아올 수 있다. 이런 네.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잠수함 발사 미사일은 단지 탄도 미사일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네. 유엔의 제재가 지금 없는 것일 뿐입니다. 네. 그러니까 향후에도 네네. 지금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엄청난 제재를 가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수록 아마 잠수함 발사 미사일 이 개발은 더 속도를 더 낼 거고요. 네. 그리고 또 다시 핵실험을 뭐 금년에는 안 할지 모르지만 내년이나 네. 후년엔 또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뭐 거의 3년 주기로 쭉 해오고 네.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전략을 바꿔야 될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전략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이 제일 좋은 방법은 예방하고 억제하는 건데 그렇죠. 사실상 우리가 실패했다라고 자인할 수밖에 없고요. 네. 우리 한국 정부뿐 아니라 미국도 상당히 책임감을 느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러나 어쨌든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이 핵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방어 수단은 무엇인가? 네. 사드 논쟁이 한참 있지만 사드는 불충분하다는 게 그렇죠. 분명합니다. 네. 일부 억지력만 있을 뿐이지. 네. 북한의 미사일이 600기고 미사일이 날아오는 시간이 5분도 안 걸린다고 생각하면 네. 불안전하죠. 그럼 결국은 이론적으로 제일 가능한 것은 우리도 개발하면 될 거 아니냐인데. 네. 그래서 이제 뭐 정치인들 중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네. 이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네. 자체가 이걸 억제할 거고요. 네네. 우리가 수출 입국인데 우리가 개발하면 민주국가니까 국제사회가 가만히 놔둘 것이냐? 그렇지 않고요. 네. 우리가 개발해도 제재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개발하는 거 어렵다면 네. 한미동맹에서 해구산을 쓰고 있는데 이것이 네. 지금 사실상 구두로 말로 보장이 되고 있는 것이기 네. 때문에 네. 이걸 보다 확실하게 보장받는 거. 네. 그 중에 하나가 뭐 전술핵 무기를 다시 이 가지고 92년에 온다. 가져갔는데 다시 배치한다든지 네. 아니면은 한반도 땅은 아니지만 네네. 전략 핵 잠수함 같은데 네. 핵 미사일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 진해 앞바다에서도 얼마든지 북한을 가격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자주 전략 핵 잠수함이 뭐 한국을 드나든다든지 이런 네네. 식으로 보다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동과 네네. 그것을 문서로 보장하는 것을 한미 간에 확인받는 것 이런 네. 것들이 필요하고 재래식 무기로라도 북한이 핵 공격을 하면 네. 북한 최고 지도부에 대한 확실한 공격 능력을 갖추는 거 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위기에 봉착한 듯한 느낌인데 여기서 지혜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